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기술적 분석을 영어로는 Technical Analysis라고 하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증권가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Technical Analyst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등 과거 관련 데이터 흐름을 기초로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물론 미국에도 기술적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만, 시작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18세기에 쌀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미 그때 적산병, 캔들스틱 차트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들을 차티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 사람들은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앞으로 그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19세기 말에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다우존스 인덱스도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이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그 이 다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뭐 중추세가 있고 소추세가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주추세고, 그 주추세를 어떻게, 그러니까 크게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다우 이론 얘기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엘리엇이 그 영국의 그 유명한 T.S. 엘리엇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좀 본인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투자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트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서 이 엘리엇 투자 파동 이론이 글쎄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 20세기 말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프랙탈 케이오스 이론이라는 게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랙탈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그 자기 셀프 시밀러리티, 자기 그 크게 봤을 때, 가까이 봤을 때 그 모습이 비슷한 그런 그 현대 이론이 있거든요. 케이오스 이론이. 그게 이 엘리오트 파동 이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겐이라는 사람이 또 각도 연구를 했고, 그랜윌이 이동 평균 매매 법칙과 거래량 지표 등을 개발했고, 일본에서는 일목 균형표 같은 기법이 도입이 되고, 이 와일더라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걸출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죠. 이 파라볼릭, RSI, ADX 이런 지표들 전부 이 와일더에 의해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그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론적인 기초는 좀 약해요. 그냥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경험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거를 그냥 크게만 살펴보면 contrari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ntrary라는 뜻이 이제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투자 행위와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 이제 contrarian 투자 방법이고요. 이런 개별적인 지표들은 설명을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스마트 머니는 이제 이게 모방 투자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지표들이 있죠. 이 신뢰 지수는
컨피던스 인덱스라고 이 채권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보고 채권 투자자들은 보다 주식 투자자보다 이제 전문가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시장 중개인이 없는데 미국에는 시장 중개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만약에 했을 경우 그 잔고가 어떤 시장 향방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게 모방 투자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방 투자가 이제 큰 시장을 이끌고 가는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시장의 그 리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을 나도 따라가면서 산다고 하면 그게 일종의 모방 투자죠. 또는 뭐 워런 부페 같은 그런 성공적인 투자자가 사는 주식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들이 다 이 모방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도표 분석, 지표 분석 등등이 있고요. 이 각각 분석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패턴, 도표, 지표 등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다우 이론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주추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파동은 상승 5파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고 하락은 3파,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또 크게 봤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파동인 것도 상승 5파, 하락 3파, 소파동도 상승 5파, 하락 3파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숫자들을 다 합한 것이 그 피보나치 수열에 나오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속에 그 자기 유사성, self similarity 이런 그게 이제 fractal structure라는 거고 그것이 그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케이오스 이론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보는 책들, 이 2020년 기준으로 이 마틴 프링, 존 머피, 윌리엄 오닐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 시장이 만약에 효율적 시장인데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가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그 정보들이 이게 과거 정보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이 약형 효율적 시장이면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헛수고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도 시간 낭비라는 거죠. 어떤 경우? 시장이 약형 효율적 시장인 경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증권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나의 툴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